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3일에서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4일자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박성중 공영방송 사고 직전까지 헬로원 홍보만 하지 않았나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향성이 바른 발언인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원내 그 대책회의에서 그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 TV는 29일 밤까지 안전보도 없이 헬로원 홍보 방송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태원 헬로원 참사 발생 전 방송 보도 내용을 했는데 제목만 소개한 걸 보면은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원, 이태원 몰른 구름 인파, 3년 만에 거리두기 헬로원 북적, 어느 때보다 들뜬 모습, 아이들 사탕 주세요 등이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그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958년생이고요.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울구 국회의원인데요. 근데 그 제8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국회의원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남 포구 때 강남구만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그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죠. 그 포구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그 서초 울구 입장에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고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차이가 책임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를 항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런 그 처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처럼 말이죠. 3조 배상위기에 몰렸는데 포스코건설 송도개발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키리크스 김주경 기자인데 미국의 그 부동산 개발 기업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뭔가 그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발생 원인은 이 흑자가 나가지고 그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뭐 NSIC라는 데는 모양이에요. 그 송도 국제도시 개발 유한회사라고. 근데 거기서 이익이 나면은 그 미국은 미국 법은 외국에 나가서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벌더라도 미국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에다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내야 될 돈이 있으면 한국에도 내고 또 한국에서도 그 뭐 국내에서 이 영업을 하는 거니까 이 법인세 이 법인 소득세를 징구해야 될 것이고 근데 미국은 또 미국 내에서도 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미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서 투자하든 어디 가서 한국에서 투자하든 장관 그 돈을 벌었으면은 미국 국적을 가진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게일 인터내셔널이 그 미국에 내는 세금을 대신 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걸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미국 그 게일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 사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영주권은 없더라도 시민권을 안 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선 살 수 있는데 시민권을 자기가 받는다면은 완전한 그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미국인이면은 해외 어디 가서 돈을 벌더라도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소 전 일본 총리 관계 개선 위해 한국 방문.
AP 마리 얀구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이 총리까지 했던 그 아소타로라고도 발음하죠. 이 중정모를 쓰고서 이 일본 하네다 공항을 나가는 장면을 찍은 모양입니다. 아, 잠깐 그래서 저도 그 중절모를 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좀 넓어서 그런지 좀 잘 안 어울리네요. 근데 이 사람도 안 어울리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울리면은 제가 더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네. 이게 어두우니까 또 얼굴이 더 희게 보이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 넓은 중절모를 요즘 생산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를 제가 옛날에 이 부친께서 쓰던 중절모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그게 어디서 없어지고 유행도 아니니까, 모자를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그 모자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네나 돼서야 조금 이 창이 좁은 그런 모자들을 쓰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창 넓은 걸 써줘야 그래도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얘기하기로는, 전에 생전에 저희 부친께서 왜 중절모가 안 쓰는 줄 아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왜 옛날 영화 보면은 다 모자 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돼가지고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미국도 모자를 다 쓰고 있었고, 또 이 소련도 그 중절모에다가 또 특이한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 가지고.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모자 자체를 안 쓰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들 모자 쓰고서 인사하는데, 다들 모자를 벗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어, 그때부터 이제 케네디가 유행시킨 거래요. 모자 벗는 거. 그래서 모자 장사가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모자 만드는 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이 모자를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샀습니다. 뭐 싸구려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 곳을 기차도 타고 뭐 어떻게 하고서 갔었는데, 거기 중절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판매점에, 관광 판매점에. 그래서 했는데, 이게 순수 100% 오스트리아 이 알펜 키즈라는 메이커의 얼마에 주고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으로는 유로 29달러인가 얼마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여기 옆으로 하니까 이제 브랜드 붙인 것도 있고 좀 그러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추우면은, 어저께부터 엄청 추워지고 오늘도 추운데, 이 중절모를 좀 머리보호를 위해서 중절모를 좀 이렇게 쓰고서 한번 유행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모자 장소가 이제 또 수요 창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키가 커야 커봐야 되겠군요. 그래도 요 아소 타로 씨보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키가 큰 게 좀 보기가 그래도 일단은 남자는 떡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접견을 했는데 민간 교육 활성화 기여를 주문했다. 이 조선 비제에서 언어 어휘를 선택하는 거를 보면은, 요, 요, 기사 내용에는 어떻게 당부했다. 어떤 경우는 또 요구했다라고도 좀 한데, 이게 주문했다? 그건 뭐 명령식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양국 수평적인 외교 관계에 이런 용어는, 이 양범수 기자께서는 조금 언어 선택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일협력위원회는 일본 쪽에서 는 일한협력위원회라고 하는데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일본이 도와준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를 부인하고 지금 계속 이 전 정권이 반일 정서를 부각시키는데 매우 주력을 했었죠. 왜 그랬는지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이 친일 매국노로 매도하는 정서를 만들어내고 전교조 새끼들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있는 이 자산가들을 전부 다 친일 매국노들이 다 돈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뺏어도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이렇게 이 전교조를 통해서도 계속 세뇌 공작을 해 왔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태원 사고가 있는 와중에 CF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 하스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북도발 단호한 대응 건강함 했는데 이 외교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삐까번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장이 내용 공개는 안 됐고 북도발만 얘기했다고 그러지만은 뭔가 이 한미 간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뭔가 얘기가 오고 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정치 정세에 이거하고 연결해서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국 CFR, CF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죠. CFR 뭐의 약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뭔가를 협의했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날라와서 이태원 사고가 있자마자 뭐 그런 거를 한 거 보니까 이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에 국가의 이익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도 살아남기 위해 이런 게 이제 생존이죠. 러시아의 석유가 필요하며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무역회사 CEO는 말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인데 자우라 타에부 기자의 내용인데 일본은 사할린 1호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할린 1호 사업은 이토추, 일본의 이토추 상사라고 아주 유명한 무역회사죠. 인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옹시 비데시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동해안 차이보 오도투 아르쿤툰다기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할리면은 우리나라 동포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또 브라디보스톡 이런 분야에서도 연해주에서도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뭔가 연결고리는 아직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인도의 그 행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이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말하자면은 반환식 외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방송한 어느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얘기했는데 인도나 터키에 같은 경우에는 그럴만하다. 양쪽에 양다리 걸쳐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양다리 걸치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저는 그런 이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생각 없이 뱉어버리고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까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비판적인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흔들리는 전쟁 노력에 도움을 요청한다. 말을 좀 간접적으로 했는데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저기 북한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그냥 공짜가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남한 보고서 폴란드 아니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은 이 말하자면은 파괴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될 거다 얘기했는데 어 지들도 북한한테서 뭔가 그 이 무기를 받는 게 있으니까 미리 그 선방을 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도 KGB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정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비밀리에 보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제이크 앱스타인의 저건데 요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푸틴을 만났을 때 지하철인가 뭐 지하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는 어, 장면이 포착된 거네요. 이런 사진도 있었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하자면은 뭐 이 러시아로 가는 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비밀리에 다른 거로 뭐 시리아라든지 어디에 뭐 딴데 가는 식으로 이렇게 위장해 가지고 보냈을 것이라고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푸틴이 협박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도 야 우리도 조사했는데 니들도 북한 거 사지 않냐 이렇게 이제 되받아치는 그런 게임일 것 같습니다. 정영진의 도전과 실험, 이마트의 영광은 언제쯤? 뭐 요즘 뭐 정영진 씨 뭐 얘기들이 심심하게 재벌그룹 이면서 이 SNS를 많이 잘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3분기 거로 보면은 2.4%뿐이 이 전년 동기 대비 2.4%뿐이 증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이냐 2.4%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노브랜드 버거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굿 이너프 가격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굿 이너프 한 대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도전과 실험, 이마트의 영광은 언제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 수준이 별 볼 일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숙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스타필드 항상 10,000원이고요. 가보면은 주말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탈이고 차가 없으면 가기 좀 힘들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타고도 한번 그 앞에 이마트 저기 하남시 스타필드는 버스 타고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3분기 중에서 고려 아연 연결 실적인데요. 8조 2,571억 원을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연결로 그렇고 개별거로 보면은 5조 9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3.6% 증가했는데 개별로 보면은 영업비용이 약간 0.2%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4.8%가 증가를 했습니다. GS 글로벌 3조 9천억 원을 해가지고 53.3% 증가했고 근데 영업비용이 조금 0.1%더 증가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7.7%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텍이라고 뭐 코스닥 시장 기업인 모양인데 산업용 컬러 모니터를 제조하는 건데 작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이 100%가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분석 이게 이 기사 제목에 어떤 이 평론 그다음에 분석 뭐 이렇게 AP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분석 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은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오래간만에 이 감성적인 AP 뉴스에 감성적인 표현의 제목을 오래간만에 봅니다. 주로 이 외국 기자들은 감성적인 표현들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틀 연속 막 쌓아대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줬네요. 그래서 뭐 이 기자는 남북한 일본, 호주, 남태평양 담당 보도국장인 포스터 쿨룩은 2005년부터 워싱턴, 서울, 평양에서 북한을 취재해 왔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 같아요. 어, 이게 이태원 말하자면 사고로 그 가운데 이렇게 이런 또 이게 쏴대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은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관심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BBC 뉴스 루퍼트 윙필드 그 다음에 헤이스 도쿄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에도 공습경보가 야마가타 현에서 공습경보가 내렸는데 중간에 그게 일본을 관통 안 하고 말하자면 일본 앞바다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실패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미국하고 대화하자 이런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갈지 막 쏴대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 또 한국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 중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 어부인들께서의 이 즉흥적인 감정은 에이 그냥 쳐들어가 이런 아줌마들도 많아요. 캐나다는 상계의 중국 기업의 리튬 광산을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자, 중국 견제가 이제 뭐 막 캐나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은 이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 아니 지들이 공산주의 자본시장 시장 경제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야만 중국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세계 제패의 야욕을 부리니까 좀 견제당하는 거 아니냐. 그게 자유시장 규칙이지 그게 시장 규칙이지. 까불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캐나다도 니들 뭐 자유경제 시장 경제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니들이 문제 있으면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 리튬 광산 철수해 중국 기업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경제지. 니들 공산주의처럼 국가 자본주의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국가 자본주의하고는 틀린 거 아니야,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는 그런 거 외에 니켈과 코발트 같은 매장량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어디 콩고인가 거기에도 많아가지고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 있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위어 외화 조달도 비상, 정부 연말자금 시장 병목 현상의 골머리. 이태원 사고 원인을 제가 병목 현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방송을 했는데 병목 현상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도 들여다 쓰고 있네요. 이 자금 시장은 이제 금융 쪽은 제가 속된 말로 문외한이 돼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 이런 연말의 자금 시장에 말하자면은 병목 현상이 있다 이렇게 작은 경색이라고 보통 썼는데 병목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 영구채 중도 상환 미행사를 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에 따라 글로벌 채권 시장 발행 여건이 나빠진 데서 비롯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외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조금 지금 경색이 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함에 따라 남한의 최고 잠수함 중 일부가 결장할 수도 있다라고, 이것도 비즈니스 인사이더 마이클 팩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뭔가 그러면은 그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의 신시아 선임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잠수함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남북 간의 그 전략적 균형에 실제로 바꾸지는 않는다 해놨는데, 서울의 214형 잠수함의 기술적 문제가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근본 원인을 아직 찾질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이 잠수함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수함이 전체 전력의 충격이 한국 안보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문제는 있는데 뭐 크게 그 전력에는 문제 없다, 그 뜻인 것 같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한국의 우수한 해군 능력은 상륙, 특수부대 습격, 봉쇄, 해안 폭격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일반 언론에서도 일본을 보통 국가화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범국이라는 그 오명을 벗고 이제는 그 중국을 상대로 싸우게 되니까 일본이 그 보통 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아베 그 전 총리 수상의 바람이었죠. 그 방향으로 그렇게 그 미국이 오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잠수함 중 9척은 장기간 회피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손원일급이라는 거를 이거 더 좀 분석을 못 해봤어요. 그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인데 우리나라 그 잠수함은 독일 기술이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버터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기능적 결함이 있는데, 그 조사 결과 뭐 그 전선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버터 모듈의 결함입니까? 아니면은 그 ROKN이니까 뭐 우리나라 뭐 그 내비니까 해군이겠죠. ROK 내비 해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입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었다 이게요. 그래서 자원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뭐 무장한 손원일함 등 1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요게 하도 좀 궁금해 가지고 많은 그 내용을 발췌를 해 왔는데요. 아까 그 주요 부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디젤 전기 잠수함과 엔진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인버터 모듈이 있다는 거고, 그 케이블의 결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 근본 원인을 엔진이 있어야지 그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잠수함에서 우리나라도 그 미사일을 발사한 내용이 좀 있었죠. 네. 현대와 제네시스 폭발하는 안전벨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차량 리콜. 컨슈머 레포터라는 그 언론 매체 키스 베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산타페,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와 제네시스 전기차 세단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충돌 시 폭발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리콜 대상이다 뭐 이렇게 그 하고, 또 그 현대는 뭐 계속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라고도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현대, 기아 등 3사는, 제네시스가 미국 내에 있는 그 차 모양 회사 이름을 제네시스로 붙인 모양이죠. 등 3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두 같은 납품업체가 만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사용했다. 이거 납품업체가 어딘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그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된 문서에서 현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한 어떠한 충돌이나 부상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현대는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현대 차 모양인데, 현대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이 모양인데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는 방법일 수도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토요타도 거의 비슷한 별볼일 없는 거 가지고 별볼일 없는 걸 가지고 다 리콜을 만들어 썼으니까요. 단순한 걸 가지고 그런 예를 봐서 지들 말 잘 들어라 그런 뜻 같기도 합니다. 괜히 무슨 뭐 IR법 아까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의해서 무슨 보조금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아우성 치고 뭐 미국 자국 이기주의다 그렇게 해서 반미 여론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야, 그냥 좀 알아서 잘 해볼 테니 야 우리한테 말 들어 그리고 공장 빨리 미국에 지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 잘 들어 이런 그 제스처 같습니다. 듀폰 중국 장애로 52억 달러 로저스 인수 철회했는데 이 듀퐁이라는 데서는 뭐 이게 그 프랑스계고 또 미국 이 저기 그 남부로 가서 화학 업체를 또 차린 거고 그다음에 현대 그 제조원가 회계를 실질적으로는 듀퐁의 그 이 재무 책임자가 미국에 가서 그 이 제조업을 하면서 만들어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건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 합병을 할 때는 인수를 하고 뭐 이럴 때는 여러 나라가 독과점 등등의 이유로 해서 오케이 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뭐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게 이 로저스 인수를 철회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 현대중공업이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는 것은 EU의 이 반대로 안 됐었죠. 근데 얘네들 두퐁이 뭐 로저스 인수하는 것은 중국 때문에 안 된 거고 아마 그 중국은 그때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 인수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국외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승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듀퐁이 당하네요. 네. 그래서 그 듀퐁의 구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뭐 주가가 폭락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캐나다의 올해 겨울은 상당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눈이 벌써 많이 쌓였고 이 도로 청소한 거 보면 눈높이가 일본 홋카이도 지방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이렇게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눈이 오고 바람 부는 이 날씨에도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이 스루프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한 방송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요걸 또 여기에도 참고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 이건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 방송에서 좀 한 거고요. 이거 일본 반응을 보면 일본 무역진흥기관에서 10월 27일자 이소 신이치라는 사람의 글인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간판일 뿐 실제 인플레 억제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일본 무역진흥의 뉴욕 사무소 미야노 게이타라는 또 사람의 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뿐이다 하는 거 간판일 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한자로 명타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 말로 부르면 나마에라고 하는데 인플레 이 감소법은 저감법이라고 그러죠. 저감법은 이름뿐이다. 그거를 이제 이 간판일 뿐이다.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뭐 일본 정부 기관에서 어떤 무슨 말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일본 쪽 뉴스는 없더라고요. 일본 무역진흥회관 정도에서나 뭐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 분석 내용만 이 일본 무역 진흥협회 내용인데, 세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면은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도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방전 약가 협상권 부여 등 뭐 이런 게 있고요. 국세청의 체제를 강화하고, 또 세금 더 거두려고 그런다는 거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1% 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데 그건 뭐 안 보여서 잊어버렸고요.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부 쪽에서는 그 미국 IR법에 대해서는 아이 뭐 우리 일본이야 뭐 아니 형님들 그냥 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근데 독일은 근데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 EU 이름을 들어서 이 협상하고 TFT 해가지고 유럽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개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은 재무부 제닛 앨런 장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법률이 기재대로 실시해야 한다로서 가이던스의 요건을 수정할 여지가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쪽에서는 한국 자동차 업체에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이 보도를 뉴욕 사무소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또 예, 잠깐, 예, 저 끊겼습니다. 어, 예, 죄송합니다. 뭔가 저장하고 있을 때 뭐 이게 좀 있어가지고요. 결국 뭐 다 끝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